조성현 대령의 계엄용 서사에 동료 장교 김창학 전 대령이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창학 전 대령은 자신과 조성현 대령의 엇갈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계엄 당일 통화와 출동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꺼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김창학 대령님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 봉지욱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저희가 사전 통화는 안 했잖아요. 예, 사전 그렇죠. 통화는 안 하고 네. 아까 메시지만 주고 받았는데, 네네네. 네, 일단은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아닙니다. 예. 네. 지금 파면된 올해 4월에 지금 파면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군복을 벗으신 건가요? 그렇죠. 예, 군복을 벗으시고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재판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됐죠. 재판이 시작이 됐고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뭐죠? 똑같아요. 내란 중요 종사 임무 및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성현 대령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야 이게 맞냐 이렇게 조금 네. 의심하고 좀 특검이 왜 이런 걸 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좀 있고. 많더라고요. 네. 그게 많은데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진실이고 네. 당일에 12월 3일 당일에 조성현 대령과 여러 통화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통화를 하셨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통화 녹음 파일 제가 몇 개를 틀을게요. 지금 이게 네네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내용인가 이제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수호신 TF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이 보니까 네. 당시에 이 수호신 TF란 게 뭐죠? 언제 만들어졌죠? 그게 24년 초에 예, 그때 막 우물투사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 그래서 예, 이진우 사령관이 예, 일부 참모 1명, 예, 그 다음에 조성현 대령하고 저를 불러서 토의를 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거기에 부대장은 조성현 대령이에요. 그래서 수호신 TF가 그래서 대테러하는 부대들, 예. 그러니까 1경비단의 이특임대대와 예, 3호특임대대 그 6개 지역대를 주축으로 해서 예. 그 안에 저희 대테러 초동조티팀,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그 다음에 화생방팀, 폭발물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때 테러 위협이 높다. 그 다음에 4월 10일 총선 전후에서 테러 위협이 높다. 메이저리그라는 프로야구 말씀이세요? 네, 그때 개막전을 우리 한국에서 프로야구. 했어요. 한국에서. 그때 한국에서 했어요. 3월 29일 날. 예.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중간에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거는 이진우 사령관이 거의 조성현 대령한테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예. 참 그 사령부 그 대령 차장들도 잘 모르고 사실 저도 병력만 보냈지 거기에 대해 공유를 잘 안 해줘갖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조대령 이 단장님 이게 뭐냐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예. 잘 공유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조성현 대령한테 그 수호신 TF 만들 때 그리고 운영할 때도. 근데 그러면 이게 수호신 TF라는 게 결국엔 목적이 계엄을 대비한 거 아니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검에서는 그걸 거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수방사에서 전에도 이렇게 대테러 TF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저도 그때 의문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제가 사령관님한테도 아니 이게 법령상 민간 그때 당시도 근데 공교롭게도 조성현 대령이 그 계획을 수기로 작성했어요. 수기로요?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걸 보고하고 공유를 안 해줬어요. 뭔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공교롭게 제시된 게 국회의사당이에요, 요도가. 국회의사당이? 네. 제시가 된 게 이제 출동을 해야 될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미를 안 가졌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그렇다 그러고 저는 이제 법을 좀 알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민간 시설하려면 경찰 특공대가 우선이 있고 이거 법적 검사 필요하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누구한테? 이진우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얘기하고 그 사령부 처장한테도 그래 그 녹음 파일을 제가 또 특검에 제출을 했어요. 녹음 파일을. 네, 그 관련 처장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CTF는 이진우 사령관이 조성현 대령하고 계속 이제 연관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애초에 계엄을 모의할 때부터 지금 함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조성현 대령의 입장은 아니 뭐 사령관이 테러 대비한다고 했다. 예. 조성현 대령은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할 하죠. 저도 예. 확신은 못 하겠는데. 예. 아니 기존에 대테러 초동조치팀이 있고 기존에 테러 특공대가 있는데 예. 왜 기존의 체계에서 하면 되지? 왜 소신 TF를 별도로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게 네. 사실상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출동직 연습할 때 국회의사당이 제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할 때 저도 몰랐는데 훈련할 때 요도도 예. 요도라는 게 24년 뭡니까? 요도가 이제 그 건물 그 그림 있죠? 예. 그러니까 어디로 침투하고 어디로 하고 이런 것들 있죠? 예.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사무특임대대장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성현 대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죠. 그 사무특임대장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단계부터 함께 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조성현 대령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저기서 판단할 일인데 예.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이 그게 왜 하필 국회에 오도며 예. 왜 기존에 테러 대비하는 조직이 있고 체계적으로 있는데 예. 왜 별도의 수호신 TF를 했고 또 왜 별도의 그 수호신 TF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나.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예. 특히 이제 뭐 올해 4월에 이제 파면이 되셨는데 작년 네네네. 10월에 이제 조성현 대령이 훈장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때 내부에서 좀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말과 제보는 계속 있었죠. 예. 근데 이건 저는 확실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많이 뭉갰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예. 저기 특검에다 뭐 자료 안 넘겼다라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예. 네, 그때 분위기가 이미 이제 그렇게 아니 근데 잡혔었잖아요. 훈장이란 것은 네. 국방부에서 공적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사할 때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아니 왜 특검이 진행 중인데 예. 왜 중간에 이거를 포상을 하냐. 그때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 별별 제보가 다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셀프 그 무용담도 막 등장하고 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국방부 차원에서 인사기획관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감사관실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네. 감사관실에서 아마 장관한테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저기 계엄 과정도 빠졌잖아요. 권영환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누군가 지금 영웅 만들기를 조작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 조성훈 대령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웃기는 얘기지만 제 녹음 파일이요. 예. 다 들었어요. 육군 참모장도 듣고 예. 징계위원회 가서 제가 하나하나 재생도 다 했고요. 징계위원회에서도 네, 다 했어요. 이 물적 증거들을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는 조금 모른 척했다, 뭉갰다 그 왜 말씀이시네요. 국방부도 그렇고 뭐 육본도 예. 그렇겠죠. 육본은 이제 또 저게 있잖아요. 제 기소유직 뭐 절차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녹음 파일도 제출하고 예. 기소의견 휴직 의견서도 한 5장 제출하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녹음 파일들 들어보면 오히려 네네네. 김창학 대령님이 잘 모르고 있던데 지금 파면까지 당호해서 좀 억울하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뭐 예. 억울한 건 옛날부터 억울했죠. 예. 억울하고 제가 알기로 계엄 터지고 언론 보도할 때도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제보도 하고 협조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니 근데 예. 저보다 예. 제가 제보한 것보다 뭐 JTBC나 경향이나 뭐 이런 예. 쪽은 예.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받아서 짜깁기 했죠. 저한테 불리하게. 그러니까 뭐 미결 수용실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짜깁기하고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것 같더라고요. 녹취록을.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예. 다시. 알겠습니다. 녹음 파일을 이제 하나씩 좀 틀어볼 텐데요. 예, 아마 예. 그 제 유튜브로 혹시 틀어주셨으면 두 개 같이 들으시면 헷갈리시거든요. 여기 전화기로 아마 소리가 들어갈 겁니다. 네, 예, 제가 전화기로만 하겠습니다. 전화기 소리 들어갈 거라서 이제 녹음 파일 네네네.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 한번 틀었습니다만 이게 당사자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녹음 파일이 많이 제출돼 있는 모양이네요. 제가 녹음 파일을 이게 이제 형. 이것도 참 별개 얘기인데 예. 원래 제 핸드폰에 내 방으로 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운전면만 데리고 차가 가지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지금 임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고 오면 나랑 당신이랑 일경비단장이랑 참모장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조용히 오라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중석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네. 동굴로 들린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4명의 대화. 예. 지금 이게 잘 안 들리. 저희가 최근에 오디오를 좀 손을 봤는데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네. 제가 지금 안 들린다고 더빙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 이진우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게 처음이요. 21시 52분에 하죠. 그러니까 이때 전화를 해서 내 방으로 오라고 하는데 네. 내 방으로 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초등학생 둘째랑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예. 그 목소리 보면 비몽사몽 같잖아요. 예. 근데 뜬금없이 전화해서 뭐 내 방으로 오시오, 전투복 갈아입고 내 방으로 오시오, 예. 임무가 있을 것 같소, 예. 뭐 운전병 데리고 차 가지고 와야 돼. 예. 오면 참모장이랑 일경비단장이 있게 될 거야. 예. 요 내용이 맞죠? 예. 맞아요. 아무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돼요. 갑자기 그래, 지금 9시 52분 3분이니까 윤석열이 네네. 지금 개헌 발표하기 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오라고 하는데 모르셨군요, 영문을.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제가 그래서 예. 56분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네. 우리 집이 그 일경비단 도로 건너편 아파트 단지거든요. 예. 그리고 오면 일경비단장 있을 거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경비단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옷을 급하게 갈아입으면서. 일경비 그다음에. 단장이 지금 조성현 대령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령관 전화 받으셨죠? 예. 이 뭐야? 이거 들어오라고 하신 거지? 예. 그러니까 일경비단장 웃으면서 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계엄을 할 거야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네. 공소장을 보시면 네. 저에 앞서서 21시 48분에 이진우 사령관이 조성현 대령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리고 조성현 대령한테 되게 명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네. 주요지 기자 소집시키고 예. 수호신 TF를 소집시켜라. 예. 그 뒤로도 한 두세 번 전화해서 뭐 공포탄을 휴대해라, 장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공유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성현 대령과 지금 오디오 이게 파일을 틀 수가 없네요. 하울링이 계속 울린다 그래서. 근데 앞서 뭐 매봉쇼 보신 분들은 여러 번 제가 틀어드려서. 아니 뭐 저는 그 내용들을 거의 앞에 것만 네, 얘기해 네. 주셔도 뭐 저는 다 알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조성현 대령한테 계속 전화를 하거나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임무가 네네네. 뭐냐라고. 그리고 네네네. 국회에 들어갔냐. 네네네. 라고 했는데 출동이 보니까 11시 한 30분 넘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저는 저희 부대 소집을 안 시켜가지고 예.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건 참모들이건 저보다 늦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동이 늦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뭐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팁을 주고 있어서 잠깐만요. 네네. 예. 조성 사령관님,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전투복 입고 예. 내 방으로 오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운전병만 데리고 차 가지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지금 임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시고 예. 오면 나랑 당신이랑 일경비단장이랑 참모장 있게 될 거야. 예. 그래서 조용히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중석 고맙습니다. 지금은 잘 들린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네. 하울링 심한.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손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국회로 가시면서 인물을 모르니까 조성현 대령과 계속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시간에 못 가다 보니 예. 사령관 사무실에도 못 들어가고 예. 그 사령관이 그 김용현 장관과 화상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사령부 지통실에서 예. 그 참모장, 일경비단장, 그다음에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하고 작전회의를 했잖아요. 예. 제가 거기에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왜 파면을 당하셨어요? 뭐 솔직히 저는 정해져 있었다고 파면이라는 생각하고. 것은 네네. 사전에 뭐 공모를 한 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그건데 지금 영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녹음 파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여러분께서 봐주십시오. 예. 네.
예, 중성. 네, 단장님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아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도착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임무 어떻게 부여받으셨습니까? 없어, 임무는. 내가 아까 참모장님 몰랐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예, 중성 사령관님.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임무 좋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통화가 12월 3일 밤 11시 51분 자정 직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두 분이 통화하시다가 갑자기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가 오네요. 이거를 예.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늦게 지통실 앞으로 딱 도착했는데 예. 그 앞에 사령관, 참모장, 그다음에 김문상 대령 작전처장, 예. 일경비 단장인데 사령관이 먼저 차를 타고 출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뭐지? 그래서 근데 뭐 다들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예.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예. 그때 제가 참모장님인지 뭐 그 일경비 단장인지 모르겠는데 국회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대장들한테 전화해 늦게 내려갔죠.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그 통화 녹음은 지금 뭐 생략된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상황을 몰라서 우리 그 정작과장 전화를 하니까 예. 뭐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모르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몰랐죠. 왜냐면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 참모장 제가 용산 지나가고 있는데 참모장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뜬금없이 YTN 봐봐. 그래서 YTN을 보라고. 예, YTN을 보라. 물론 그 전에 한번 통화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 운전 중이냐? 그래서 예, 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 그래서 이제 전화 끊고 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군사경찰단 정작과장한테 전화했더니 예. 그 친구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뉴스 봐라. YTN 봐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인터넷 집에 YTN이 안 나온대요. 예.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하는데 뭐 대통령 다 말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비상계엄이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걔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3.3 경호대장을 했었잖아요. 예. 오다가 야 이거 대통령실 근처에 뭐 경찰들 나와 있고 대통령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일단 너 빨리 와라. 내가 가서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늦게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늦게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제가 지통실에서 국회를 가라고 하니 예. 내려와서 보아하냐 이건 테러구나. 그때만 해도 이제 테러라 이렇게 예, 생각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 그 테러 맨날 수호신 TF에 편성된 테러 훈련하는 인원들을 그 2개 중대만 출발해라. 예. 그래서 먼저 대테러 초동조치팀이 먼저 출발을 했죠. 예. 근데 원래대로라면 대대장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 대대장이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가야죠. 그래서 제가 운전면만 데리고 이제 같이 출동하다가 예.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래도 뭐 수호신 TF의 부대장이니까 우리를 작전 통제하는 예. 조성현 대령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는 와중에 전화가 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거 못 들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왔으니까 예, 머리도 복잡하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다고 손을.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못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검찰에 제출하고 나서 예. 나중에 12월 말에 이거를 핸드폰을 돌려받고 계속 들었더니 조성현 대령의 그런 통화 녹취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알았죠. 이런 통화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김창학 대령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진우 조성현 대령한테 직접 지시를 하고 있는 정황이 녹음 파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된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사강대교 넘지 말라 이 지시만 다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국회 내부에 조성현 대령의 지시를 받고 부하들이 국회 내부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죠. 예, 중성. 네, 거기 나도 사령관님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아니, 저기 뭐야, 지금 단장도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바깥에 있습니다. 영역들만 들여보내고. 예, 특임대만 들여보내고 또 네. 저기 군상차 투입했습니까? 아니, 우리 아직 못 들어갔어. 몇 명 왔습니까? 우리야 뭐 여기 온 거는 나까지 73명 왔지. 근데 뭐 사령관님은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아니, 우리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예, 그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4일 1시 2분이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 1분 전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1분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그 노하우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때 못 들어가고 계신 모양이죠. 출동을 했는데 그 우리 김창학 대령 팀은. 예. 이게 이제 제가 도착한 게 한 12시 4분 전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예. 그때 사령관이 이제 두 번째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해서 이제 앞에 거 MC,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은 기동차를 돌아라. 근데 두 번째 지시가 아마 언론 보도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양재영 니네 특임애들 왔으면 예. 국회담을 넘어서 예. 양재영 국회협력단장이라고 있다, 장군 있다. 예. 만나라.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게이트를 하나 받아서 못 들어가게 막게만 하고 예. 통제에 불응하면 당신 체포한다고 끌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자꾸 이제 뭐 니네는 군사경찰이지 않냐. 네. 근데 그 통화 녹취도 들어보시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테러인 줄 알고 왔는데 네. 이게 전형적인 총포에 의한 그런 테러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령관이 뭐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단어를 저한테 쓴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요. 예.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부터 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사령관이 누구를 체포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대상을.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네, 목적어가 없이. 그래서 뭐 통제에 불응하는 자는 뭐 당신 체포한다고 끌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우리 대테러 총조팀 만나고 이제 후발대 대대장을 만나고 그 전에 제가 중대장한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특임 중대장한테 가서 경찰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한테 뭐 협조해서 뭐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게 있는지. 네. 사실 그때 중대장이 저한테 보고한 거는 경찰이 안 된다고 했대요. 담 넘어갈 수 없다.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협조된 게 없나? 그리고 또 이제 후발대도 대대장도 만나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대대장을 결국 만났어요. 제 차 안에서 만나고 했는데 그때 무슨 전화가 오냐면 예. 한 00시 58분쯤에 참모장이 전화로 옵니다. 제가 빌려간 비아폰으로. 예. 그래서 뜬금없이 야 니네는 뭐 들어간 인원 없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말고 뭐 다른 데 들어간 인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모장이 그때 아마 그래 뭐 일경비단 뭐 몇 명 들어가 있어라고 아마 전화를 끊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요. 비아폰이니까. 예. 그 전화를 끊으니까 대대장하고 야 이게 뭐냐? 좀 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경비단장한테 전화를 했죠. 그게 지금 이 전화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전화해서 사령관은 들어가는데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은 그게 협조해서 담을 넘어왔다고 하니. 예. 그 다음에 뭐 뒤에 얘기인데 예. 그 다음에 야 일경비단 이렇게 넘어왔다는데 대대장 가서 한번 경찰한테 다시 물어봐. 예.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경찰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간 게 되게 늦게 넘어갑니다. 예. 1시 36분에 5명, 1시 46분에 5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군사경찰단장이었잖아요, 그때. 네네네. 네. 이게 군사경찰단에 우리 예전에 네네. 그 넷플릭스 보면 DP라고 네네네.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무슨 SDT라는 게 있어요? SDT? SDT가 그 특임중대 얘기하는 거예요. 특임중대. 예, 옛날에 특임대라고 해서 뭐 예. 특경대라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이 다 특임대로 다 바뀌었는데요. 평소에 임무가 네. 뭡니까, 특임대가? 지금은 이제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예, 그러니까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예. 가장 먼저 출동해서 접촉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고 하는데 예. 저희가 하고 있으면 이제 예. 사무특임대대나 그 위에 예. 높은 단계 부대들이 와서 예. 작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본인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조성현 대령이 본인은 안 들어가고 부하들을 들여보내고 그죠?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안 예. 들어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엄의 해제 비상계엄의 의결 그 해제 의결이 된 걸 모르셨어요 그때 그러면 이게? 그게 참 제가 예. 그 증인으로 나와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그게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누구를 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아니 근데 거기 시민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 계엄해제 의결됐을 때 뭐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현장에선. 아니요, 저는 이제 거의 혼자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통제하느라 바빴죠. 차 안에서. 네, 차 안에서 혼자 뭐 주임원사도 못 됐구나 하고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제 핸드폰에 검색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제 디지털 포렌식을 제출했는데도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직감적으로는 네네네. 야 뭔가 일이 좀 이상하다,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재판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기서 조서나 문서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 도착한 저로서는 혼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1시간 1분처럼 지나갔고 하다못해 제가 빌려온 비아폰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령관에 한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으셨던 것 같고 그나마 지나가는 경찰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어봤을 때는 뭐 다들 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이 없었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에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관장님, 우리 애들은 인제 들어갔는데 경비도 혹시 철수해요? 퇴출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가결돼서 전체적으로 특전사들도 지금 퇴출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벌써 가결이 돼버렸어? 예. 퇴출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명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제 막 10명 들어갔어. 저 사령관님 통화를 했고 사령관한테 제가 퇴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걔 퇴출할 때 우리도 은밀히 그냥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출시키십시오, 은밀하게. 그러면 뭐 여기 현장에서 철수하는 얘기는 없었고? 예, 그래서 사령관님이 저희한테는 어디 집결해서 사령관님한테 보고를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령관 직접 설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집결시켜서 좀 떨어진 곳에 집결시켜서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사령관이 지금 안에 들어가 계세요? 아닙니다. 밖에 계신 거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알아서 사령관 통화를 한번 할게요. 네네, 중성. 이게 지금 12월 4일 새벽 1시 46분 통화인데 은밀하게 퇴출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국회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국회에서 나와라. 근데 지금 이게 사령관 지시를 안 하고 네. 조성현 대령이 그 연차로 보면 후배라면서요. 근데 이게 군의 특성상 조성현 대령이 이제 보병 병과고 그 수호신 TF로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부대를 이렇게 모아서 구성을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합 지휘관이라는 걸 합니다. 지휘권이 어디에 있느냐. 지휘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원 역할이었고 이제 거기를 주도하는 이제 지휘권이 있는 거는 수호시 TF 장인 이제 조성현 대령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때 하여튼 지금 보면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이제 후발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이거는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지금 특검의 시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계엄 해제 의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지금 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엄이 나는 날 제 집에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계엄 선포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좌관이 마침 그 옆에 와 있어가지고 정말 시속 150km래요. 엄청나게 달려왔는데 그 마침 경찰들이 앞에 출구를 막아가지고 출입을 못 들어가는데 그 담을 넘어서 왔습니다. 의원님도 담 넘으셨어요? 어떤 여성 시민 6명이 경찰을 막고 저렇게 밀어 넘겨주고 제가 막 뛰어서 오는데 헬리콥터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달린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 그때 국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도 해주고 그랬는데 일단 2년이 짧으면 짧고 어떻게 보면 시간상 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4년 중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 그래도 2년 동안 내가 가장 보람 있게 의정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제 선거 공약이 첫 번째가 윤석열 심판, 탄핵. 두 번째가 김건희 구속, 세 번째가 검찰 개혁. 그럼 첫 번째도 윤석열 심판했고 김건희 구속시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공약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과 그다음에 김건희 구속은 됐는데 검찰 개혁이 안 되는 점이 너무 좀 아쉽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들어와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고위원 출마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1인 1표제 이걸 추진해서 당헌에 넣었는데 올해 8월 17일 날 전당대회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처음 적용되는. 근데 지금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노심초사하고. 그건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건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국민적 염원이 가장 큰 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자비한 사실상 정치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찰은 다시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오랫동안 이미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저는 수기가 이미 넘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 수기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수기할 때가 아니라 그냥 결정하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30년 수기했으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수기만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 이성윤 지금 의원님은 그 당시에 검찰에 계셨죠. 예, 검찰이 있었고요. 예. 법무부 검찰국장. 아, 그럼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밑에서 예, 법무부 장관은 조국 장관이고요. 예.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그 외청인 검찰청의 그렇죠. 인사, 그렇죠. 예산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때 조국 장관을 모시고 네. 검찰 개혁을 정말 가열차게 했죠. 예, 처음에는 이성윤 의원님이요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검찰 개혁을 세게 외치고 그러셔가지고. 그렇죠. 조국혁신당 조국 장관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그 당시에 서초동에서 거의 2019년에 9월 달부터 해서 한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검찰청에? 들렸습니다. 어땠어요? 그 검찰의 분위기나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제가 그 서초대로 쭉 십자로 이렇게 쫙 사람들이 꽉 찬 모습을 보고요. 네. 실제로 검사들이 무서워졌어요. 검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검사들이 무서워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옛날에 그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것처럼 그렇죠. 이런 건 아니냐. 검찰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집회 시위를 하면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집회를 하면 되게 신경 쓰고 무서웠어요. 예. 이성윤 의원님 마이크가 조금 작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체크하고 계시나요?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저희는 시민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이거 검찰은 신경 안 쓰는구나 국민들 그런 생각도 밖에서는 들었어요. 엄청 무서워하니까 더 그런 겁니다. 엄청 샀어요. 실제로 검사들이 무서워했고 이러다가 엄청 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검사들이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더 이제 발악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돌이켜 보면 검찰의 쿠데타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